지난번에 올린 증상들은 사실 보통의 아이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행동들이 많았어요. 저도 처음엔 아이가 순한 기질이다, 예민하지 않은 아이라 그런가 보다 한 게 많았거든요. 아이가 자폐인가 의심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호작용 같아요. 특히 라온이처럼 정상 발달하다가 갑자기 퇴행하는 경우엔 더 알아차리기 어렵고 병원에 가기까지 주저하며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져요.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 다 담지 못한 좀 더 확실하게 자폐를 의심할 수 있었던 증상들을 보여드릴게요. 흔히 합동주시가 안 된다고 표현하는데 제가 가리키는 것을 같이 보지 못하는 거예요. 라온이는 바로 눈앞에 보여줘야만 쳐다보고 제 손가락 방향이나 시선을 따라오지 못했어요. 이거 봐, 여기 봐. 지금도 그런 말들을 이해 못하는 것처럼 보여요. 마찬가지로 라온이가 무언가를 가리키는 포인팅 행동이 없었어요. 아이들은 원하거나 궁금한 게 있을 때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런 자기 표현 행동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을 못하는 라온이가 의사소통하는 방식인 크레인 증상이 있어요. 배가 고프면 냉장고 문으로, TV가 보고 싶을 땐 리모컨으로 엄마 손을 끌고 가요. 본인이 하기 어려운 걸 부모에게 부탁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크레인 증상은 조금 다르게 부모 손을 자기의 도구로 사용하는 느낌이에요. 또 라온이는 점점 고집스러워졌어요. 저희 부부는 라온이의 루틴이라고 말하는데 늘 하던 대로만 해야 하는 게 자꾸 늘었어요. 예를 들면 어린이집 등하원 할 땐 늘 가던 길로 가야 해요. 비가 오는 날 지하로 등원을 했더니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몇 번 더 그러고 나서야 길이 바뀐 게 아이에게 큰 스트레스인 걸 알았어요. 우유나 주스도 포장 디자인이 바뀌면 자세히 살펴보고 자기가 먹던 게 아니라며 거부를 해요. 가장 알아차리기 쉬운 상동 행동도 점점 늘었어요. 흥분하거나 기분이 좋을 때 손을 팔랑이고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도는 횟수가 늘었어요. 자폐 아이에게서 흔히 보인다는 까치발은 안 했지만 확실히 엄마 아빠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많았어요. 갑자기 혼자 이유 없는 웃음이 터지기도 하고 겁도 없이 높은 곳을 자꾸 올라가려고 했어요. 지금은 뜸하지만 아주 오랫동안 머리 박는 자해 행동도 있었어요. 말을 못하니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무조건 바닥이나 벽에 머리를 박고 나중엔 분노 발작하며 엄마 아빠를 때리기도 했어요. 32개월인 현재 라온이의 특징적인 행동을 살펴보면 엄마가 화장실 갈 때 절대 문을 못 닫게 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나올 때까지 앞에서 기다려요. 과자를 그릇에 담아주면 무조건 바닥에 쏟아서 먹어요. 요즘 들어 신발 신는 거에 꽂혀서 수시로 신발을 신으며 놀아요. 현관에 있는 모든 신발을 한 번씩 다 신어봐야 하고 꼭 마무리는 이렇게 줄을 세우고 끝냅니다. 그리고 감각적인 문제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옷 갈아입기를 거부해요. 목욕할 땐 괜찮은데 꼭 나가기 전에 옷 갈아입히려 하면 울고불며 도망을 가요. 길바닥에 들어 눕기도 자주 해요. 이렇게 누워서 꼼짝도 안 할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따갑게 느껴져요. 상자나 바구니 안에 들어가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물건 줄 세우기는 갈수록 더 집착하는 것 같아요. 장난감뿐만 아니라 무슨 사물이든 다 나열을 해요.
아이가 자폐인가 의심이 될 때 증상에 대해 많이들 찾아보잖아요. 그런데 한두 가지 증상만으로 자폐인가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자폐나 발달 장애는 보통 여러 문제들이 같이 나타나거든요. 대표적인 자폐 증상 목록을 보며 아이의 상황에 끼워 맞추다 보면 우리 아이도 설마 하게 돼요. 자폐로 유명한 교수님이 병원을 찾아야 할 때에 대해 정리해 주셨는데 24개월 전이라도 대부분의 발달이 안 될 때, 24개월까지 한 단어도 안 되고 소통이 안 될 때, 발달의 한 영역이라도 6개월에서 10개월 이상 차이가 날 때, 이런 상황이라면 바로 병원을 방문하는 게 맞아요. 10명 중 2~3명은 라온이 같은 퇴행성 자폐래요.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에 되던 것도 안 되는 퇴행을 하게 되는데 안정적인 상황과 놀이 기회를 제공했는데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병원을 가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영상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이가 자폐 진단을 받게 되어도 부모가 무너지지 않으셨음 해요. 저 역시 정말 많이 울었고 우울증도 왔었지만 힘들다고 소리쳐도 달라지는 게 없었어요. 제 현실은 눈앞에 아이였고 제가 힘들어할수록 아이는 더 혼자가 되어갔어요. 한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참 도움이 되었는데 특별한 아이를 키우는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힘든 것 같을 때 주변을 보면 발달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연대하는 힘을 그 속에서 오는 위로를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